252번입니다. 4의 10제곱의 자리수를 구하고 최고 자리 숫자를 또 b라고 하네요. 이 자리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상용로그의 바로 정수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 자리니까 이 자리수가 몇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자리 숫자. 그러니까 얘는 숫자 배열을 참조해야 되겠죠. 숫자 배열을. 자, 그러니까 숫자 배열을 참조해야 되니까 바로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참조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의 10제곱의 상용 로그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로그 4의 바로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가 주어졌으니까 로그 2 값이 주어졌으니까 예, 4는 2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의 2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0 로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자, 로그 2가 0.3010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6점 맞죠? 0, 2, 0이 되겠죠. 되겠나요? 바로 6.020의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얘의 바로 정수 부분은 6이 되고 바로 소수 부분은 0점 맞나요? 0, 2, 0이 되겠죠. 되나요?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소수 부분이 되겠죠. 그럼 정수 부분이 6이라는 말은 바로 몇 자리 수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7자리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이 A는 얼마 된다? 6보다 이 하나를 더 추가한 바로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 자리 숫자를 생각할 때는 얘가 7자리니까 자 이렇게 7자리 숫자가 되겠죠. 그죠? 7자리 숫자가 될 때 요 7자리의 숫자 패턴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로그 2의 값이 주어져 있죠. 이 로그 2의 값을 가지고 참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값이 지금 0.301이죠. 3010이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바로 요 가수가 저 소수 부분이 0.020이니까 여러분들 로그 1이 얼마입니까? 로그 1이 바로 0이 되죠. 따라서 이 0.020은 이 0과 0.3010 사이에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0.020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는 반드시 로그 1. 얼마가 되겠죠. 1과 2 사이의 숫자니까.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이 자체가 바로 로그 1과 2 사이의 수가 되어야 되겠죠. 얘가 0.020이니까. 결론적으로 로그 1. 얼마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이 소수 부분이 로그 1. 얼마와 소수 부분과 똑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수는 패턴이 얼마가 돼야 된다? 1. 얼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 1 얼마가 이렇게 패턴으로 나열되겠죠. 따라서 가장 최고 자리 숫자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의미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0.020이 바로 로그 1. 무식이니까 이 1. 무식 형태, 이 패턴대로 나와야 되니까 1 무식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 자리의 숫자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7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53번입니다. A가 50분의 1의 5제곱입니다. 이때 A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가 물어봤으니까 이 몇 번째 자리가 상용로고요. 바로 정수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이고 이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숫자 배열이죠. 숫자 배열을 알아내달라는 말이니까 얘는 바로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로그 바로 이 A가 50분의 1의 바로 5제곱이니까 이 값의 상용 로그 값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50분의 1은요. 50분의 1은 로그 50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봐도 되니까 5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죠. 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 5가 떨어지고 로그 50인데 50은 5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배에 바로 앞에 부분은 로그 5가 되고 플러스 로그 1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런데 로그 5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1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된다 그랬죠. 로그 5는 바로 로그 5라는 것은 1 마이너스 로그 2다. 반드시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 1이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배에 2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배에 2 마이너스 로그 2가 여기 주어졌죠. 0.3010이 주어졌네요. 되겠나요? 자, 그럼 이것을 계속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0.3010을 5배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점 맞나요? 1.5050이 되겠나요?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1 플러스 0.5050이니까 1하고 얘가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플러스 0.5050이 되겠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9 플러스 0.505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9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정수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이너스 9가 됐다는 말은 요 50분의 1의 5제곱은 반드시 0. 소수점 아래 9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9번째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소수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주어지는 것이 보세요. 로그 2가 0.3010이죠. 그리고 로그 3이 얼마예요? 0.4771입니다. 그런데 나는 0.5050을 찾아야 되니까 얘보다 크죠? 그러면 로그 4가 얼마입니까? 로그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로그 2죠. 따라서 이 로그 2가 0.3010이면 바로 로그 4는 얘를 2배 하면 되니까 0.6020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찾는 것은 얼마를 찾는 거죠? 0.5050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바로 로그 3과 4 사이니까
3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죠. 되겠나요? 따라서 소수 부분이 0.50이란 말은 3 얼마 얼마 패턴으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숫자 패턴이. 그러므로 3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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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숫자 패턴이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앞에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몇 번째 자리에서, 즉 n은 몇 번째 자리에서 마이너스 9니까 9번째 자리가 될 것이고, 처음으로 어떤 숫자 m은 어떤 숫자가 나온다? 바로 3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m과 n의 곱을 물어보죠. 9 곱하기 3이 되어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바로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자 0.5050을 찾기 위해서 이 사이가 아니니까 로그 4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죠? 0.6020이니까 바로 0.5050입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로그 4를 찾으니까 로그 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5의 값은 바로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했죠. 그러면 로그 2가 0.3010이니까 로그 1에서 0.3010을 빼버리면 0.6980이 될 거예요. 되겠나요? 그럼 로그 6은 어떻게 됩니까?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죠. 6이 2 곱하기 3이니까. 따라서 로그 6은 요 두 개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0.7781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 2와 로그 3의 값만 알면 로그 4나 로그 5나 로그 6도 알 수가 있고 로그 7은 모르죠. 로그 7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요 값들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254번입니다. 자, 로그 x가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5분의 4. 이럴 때 x제곱은 소수점 아래 a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b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네요. 요게 바로 뭐죠? 정수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그죠? 맞죠? 0이 아닌 숫자는 숫자 배열을 체크해야 되니까 이 숫자 배열은 바로 뭐와 소수 부분과 연관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로그 x 제곱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2가 떨어지면 2 로그 x죠.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x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5분의 4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8은 바로 마이너스 10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이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를 빌려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고, 그죠? 마이너스 0.6이 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0.4가 되겠죠. 따라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이 바로 0.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소수점 아래 제 몇 번째? 두 번째죠. 따라서 여기는 A가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0.0하고 여기 두 번째 자리에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누구를 가지고 0.4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로그 2가 0.30이고 로그 3이 0.48인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0.4니까 이 사이죠. 그럼 얘는 반드시 로그 2. 얼마가 되겠죠. 따라서 숫자 패턴이 어떻게 돼야 된다?
2 얼마 얼마로 나와야 되니까 2 얼마 얼마 얼마로 나가겠죠. 따라서 그 자리 숫자는 바로 2가 되니까 0이 아닌 숫자 b 값은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55번입니다. 3의 24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니까 얘는 바로 자, 상용로그의 숫자 배열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얘는 바로 뭐다? 소수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의 자리 숫자, 이 3을 24번 곱했을 때 이 1의 자리 숫자는 이 로그와 상관이 없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 거예요. 3을 여러 번 곱했을 때 1의 자리 숫자를 찾는 것은 로그와 상관없이 규칙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따라서 일단은 로그 3의 24제곱부터 여러분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24 로그 3이 되죠. 그러면 24 곱하기 로그 3이 0.477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0.4771하고 24를 곱해볼게요. 곱해야 됩니다. 이거는 4, 1은 4, 4, 7이 28, 4, 7이 28이니까 30이죠. 4, 4, 16이니까 19가 되겠습니다. 자, 1은 2, 2, 7이 14가 되고 2, 7이 14니까 15가 되겠죠. 2, 4, 8,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 0, 5, 4, 바로 11이 되니까 바로 11.4504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 값은 11.4504이니까 바로 11 플러스 0.4504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11이 되고 소수 부분은 바로 0.4504 알파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1이니까 사실 이 숫자는 몇 자리 숫자? 그러므로 11에다가 1에다가 12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12자리 수.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자리죠. 그럼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몇 천억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바로 최고 자리 숫자 A와 1의 자리 숫자 B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최고 자리 숫자는 뭘 이용하여? 바로 가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용하여 숫자 패턴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얼마입니까? 0.4771이잖아요. 내가 찾는 것은 바로 얼마를 찾습니까? 바로 0.4504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아마도 로그 2점 무시기가 되겠죠. 2와 3 사이 숫자가 되니까. 됐나요? 따라서 이 2 얼마 패턴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2가 나오고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2라는 값을 알 수가 있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1의 자리를 찾는 것은 로그와 아무런 영향이 없죠. 자, 3의 1제곱이 얼마 됩니까? 3의 1제곱은 1의 자리가 3이죠. 3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3, 3은 9가 됩니다.
3의 세제곱은 27이 되어서 1의 자리가 27이니까 7이 되죠. 자, 3의 4제곱은 81이 되어서 1의 자리가 1입니다. 그러면 3의 5제곱은 다시 81에다가 3을 곱해주니까 1의 자리는 다시 3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 3의 거듭제곱은 3, 9, 7, 1이 뭐가 된다?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 즉 주기가 4가 되는 거죠. 3971, 3971 이렇게 반복이 되는 구조라는 걸 우리 익히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죠. 근데 3을 몇 번 곱했죠? 24번 곱했으니까 24를 바로 4개가 반복이 되니까 자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죠. 그 말은 뭐죠? 요런 4개가 반복적으로 몇 개 나온다? 6번 나오고 딱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지만 얘가 바로 나머지로 생각할 때는 얘가 나머지 1인 것들, 나머지 2, 나머지 3, 나머지 0일 때 딱 떨어질 때겠죠. 그죠? 맞죠? 따라서 이 1의 자리 숫자는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그러므로 A와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를 묻는 것은 이 로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기보다 시험에 많이 나왔는 문제예요. 옛날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숫자 배열과 또 자리수 관계 문제를 바로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용한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56번입니다. 로그 x의 바로 정수 부분이 5일 때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5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도록 하는 모든 실수 x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자, 소수 부분이 같은 상용 로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두 개의 어떤 수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이 로그 A가 자, n 플러스 알파로 표현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로그 B가 있는데 이 로그 B가 자, 정수 부분은 M으로 할까요? M으로 하고 자, 소수 부분이 자, 같다고 했죠. 그럼 얘 자체도 바로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니까 똑같이 0과 알파는 0과 1 사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소수 부분이 같은 상용 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이 두 수를 한번 변변을 빼볼까요? 변변을 이렇게 빼보면 바로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버리면 바로 알파가 사라지죠.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바로 M-M이 되는 거죠. M-M 되겠나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상용 로그를 빼버리면 바로 n-m이 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소수 부분이 같은 상용 로그는 두 상용 로그를 빼면 두 상용 로그를 빼면 뭐가 된다? 정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외웠죠. 빼면 정수다. 두 상용 로그를 빼면 정수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더 연장을 해보면 로그의 차니까 바로
진수의 b가 되겠죠. 그렇게 고칠 수가 있죠. 따라서 b분의 a는 미수가 10이니까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죠. 즉 10의 바로 정수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m-m을 하면 m-m이 바로 정수가 되니까 이 b에서 a에서 b를 나누면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 하면 바로 빼면 정수가 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오래요. 그럼 이 말은 로그 x는 바로 정수 부분이 오니까 소수 부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0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x가 바로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된다고 했죠. 이 알파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니까 0일 때는 5가 되고 1일 때는 6이 되지만 6은 되지 않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이 로그 x제곱과 로그 x 5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랬으니까 빼면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된단 말이겠죠. 뺄 때는 큰 수에서 로그 x 5제곱에서 누굴 빼면 바로 로그 x 제곱을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얘가 5로그 x가 되고 5로그 x가 되고 2로그 x가 되겠죠. 따라서 3로그 x가 되겠습니까? 이놈이 바로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빼면 정수다 이 뜻이죠. 됐나요? 소수 부분이 같다. 두 수를 빼면 정수다. 즉 3로그 x가 정수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정수만 찾으면 되니까 그죠? 굳이 알파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로그 x는 5 이상 6 미만 이 식을 이용하면 나는 3로그 x를 알아야 되니까 각각 3배를 해주면 15 이상 3배 맞죠? 3로그 x 그리고 여기는 바로 18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3로그 x가 뭐라고요? 정수라고 했죠. 그러므로 3로그 x는 15가 되어도 되고 16이 되어도 되고 17이 되어도 되겠죠. 정수라고 했으니까 15, 16, 17만 되는 거죠. 18은 되지 않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x는 바로 3분의 15가 되고 3분의 16이 되고 3분의 17이 되겠죠. 로그 x는. 내가 찾는 것은 실수 x 값을 찾으니까 그럼 x는 10이 미수니까 x는 어떻게 됩니까? 10의 3분의 15제곱도 되고 10의 3분의 16제곱도 되고 10의 3분의 17제곱도 되는 거죠. 물론 3분의 15는 뭐가 됩니까? 5가 되니까 얘는 뭐와 똑같습니까? 10의 5제곱과 똑같은 거죠. 따라서 x값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모든 실수값에 무엇을 구하라?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곱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 세 수를 다 곱하면 되겠죠. 곱한다는 말은 미수가 같기 때문에 지수를 모두 다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지수를. 자, 그러면 3분의 15, 3분의 16, 3분의 13은 바로 3분의 16을 몇 번? 3번 더해도 되죠. 즉 3을 곱해도 되겠죠. 왜? 여기에서 3분의 1을 이쪽으로 한번 빌려줘 보세요. 3분의 1만 빌려주면 얘도 3분의 16, 얘도 3분의 16이 되죠.
따라서 3이 약분되고 10에 바로 16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3분의 15와 3분의 16과 3분의 17을 다 더하면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요? 바로 48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16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10의 16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소수 부분이 같다. 두 상용로고의 소수 부분이 같다. 바로 빼면 뭐가 된다? 빼면 정수가 된다. 이 식을 꼭 이용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57번입니다. 자, x가 10과 100 사이의 숫자래요. 요 사이의 숫자인데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x라고 해도 되겠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두 수의 뭐다?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죠.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그럴 때 x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따라서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로그 x에서 누구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로그 x를 빼버리면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2로그 x가 되죠. 요 놈이 뭐가 된다? 빼면 뭐가 돼야 되죠? 정수가 되면 되겠죠. 되겠나요? 따라서 2로그 x가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 범위가 주어져 있죠. 자,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2로그 x를 알려면 여기에다 바로 양면에 상용 로그를 취해줍니다.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 보세요. 로그 10보다는 크고 로그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로그 100이 되겠네요. 로그 10이 얼마예요? 1이죠. 여기는 로그 x고 얘는 로그 100이 2가 되겠죠. 저는 2로그 x를 찾습니다. 그러면 2배 해주면 바로 여기가 2로그 x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죠. 근데 이 2로그 x가 뭐가 되어야 된다? 정수가 되어야 되니까 2 사이, 3, 4 사이의 정수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2로그 x는 바로 3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x는 어떻게 되는가요? 로그 x는 2분의 세제곱이 되겠, 2분의 3이 되겠네요. 내가 찾는 건 x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밑수가 10이니까 10의 2분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x 제곱은 바로 10의 2분의 3에다가 2분의 3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0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 답은 1000이 되겠습니다. 1000을 해도 되고 10의 세제곱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10의 세제곱도 되고 바로 1000도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소수 부분이 같다. 빼면 정수다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258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x 값의 곱을 k라고 할 때 로그 k의 세제곱 값을 구하라. 즉 모든 양수 x 값의 곱을 k라고 했으니까 그 곱을 먼저 구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로그 x의 정수 부분이면 우리 앞에서도 연습했지만 이 로그 x는 바로 2 플러스 알파로 두어도 되고 아니면 2 이상 맞죠? 로그 x는 3 미만으로 두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때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은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과 같다고 했죠. 따라서 자, 로그 x 제곱에서 누굴 뺀다? 바로 로그 루트 x를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로그 x가 되고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떨어지면 2분의 1 로그 x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2는 2분의 4니까 2분의 3 로그 x가 되면서 이 수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빼면 정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소수 부분은 크게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로그 x가 2 이상 3 미만이니까 나는 2분의 3을 알고 싶잖아. 2분의 3 로그 x를 알고 싶으니까 양변에 각각 얼마를 곱해준다? 2분의 3을 곱해주면 여기는 3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3 로그 x가 되고 여기는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2분의 9는 얼마죠? 4.5가 되죠. 그러므로 요 3로그 x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정수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2분의 3 로그 x는 3이 되어도 되고 또는 무엇이 4가 되어도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로그 x는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3분의 2를 곱해주면 2가 되어도 되고 또는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8이 되어도 되겠네요. 2가 되어도 되고 3분의 8이 되어도 되죠. 자, 그런데 양수 x를 찾아야 되니까 x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로그 정의에 의해서 10의 제곱이 되어도 되고 맞죠? 10의 3분의 8제곱이 되어도 되겠네요. 그죠? 그 곱을 k라고 했죠. 그러면 양수 x 값의 곱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10에 바로 미수가 10이고 지수가 2와 3분의 8이니까 2는 3분의 6이죠. 따라서 3분의 14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얘가 K가 되겠네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바로 로그 K의 바로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로그 K가 얼마입니까? 바로 10의 3분의 14제곱이잖아요. 이 K의 세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이 약분이 되죠. 그러면 로그 10의 14제곱이 되어서 14가 떨어지면 바로 14 로그 12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소수 부분이 같다. 다시 한번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그 두 수를 빼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